이혼녀의 자식은 우리 가문에 들어올 수 없어요. 서울 압구정 고급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견례. 예비 장모 박윤정이 민재의 어머니를 향해 던진 냉정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반전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어요. 검은 양복의 수행원들과 함께 나타난 김선옥. 레스토랑 점장이 깎듯이 인사하는 모습에 박윤정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는 박윤정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과연 이 모든 갈등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김선옥의 숨겨진 정체가 밝혀지면서 시작되는 통쾌한 역전극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압구정의 고급 레스토랑 아모르는 오늘따라 더욱 화려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로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하얀 테이블보 위에는 은식기가 반짝였죠. 김민재는 정장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지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은 결혼을 앞두고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상견례 날이었거든요. 민재는 어머니 김선옥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유리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실 거예요. 김선옥은 60대 중반의 품이 있는 모습으로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야, 어머니는 괜찮다. 너만 행복하면 돼.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유리가 부모님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유리는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뒤를 따르는 박윤정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왔죠. 유리의 아버지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윤정은 처음에 웃는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유리 어머니 박윤정입니다. 김선옥도 정중히 답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재 어머니 김선옥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몇 분간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유리 아버지가 건배를 제안하며 말했어요.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 아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흐뭇하네요. 민재도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유리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박윤정이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하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민재 씨 어머니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김선옥은 담담히 답했어요. 특별한 일은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아들 뒷바라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박윤정의 눈빛이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민재 씨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김선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민재도 어머니의 변화를 알아채고 불안해했죠. 김선옥은 잠시 침묵한 후 조용히 말했어요. 민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박윤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럼 혹시 재혼은 안 하셨나요? 김선옥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실 민재 아버지와는 이혼을 했어요. 그 후 혼자서 민재를 키웠습니다. 그 순간 박윤정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유리도 어머니의 반응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박윤정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리야, 이런 건 미리 얘기했어야지.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이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어머니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과거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박윤정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민재 씨, 물론 어머니를 잘 모시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결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문제거든요. 김선옥은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박윤정의 시선이 김선옥의 손목 시계를 훑고 지나갔어요. 오래되고 낡은 시계였거든요. 박윤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형편이 어려운 집안이구나. 유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민재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건축사무소도 잘 운영하고 계시고요. 박윤정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유리야, 내가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현실을 봐야 해.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김선옥은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꾹 참았어요.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예의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박윤정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집안은 좀 곤란해요. 우리 유리가 시집가서 고생할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유리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그러지 마. 박윤정은 남편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당신은 너무 순진해.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김선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품위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네요.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박윤정은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나쁜 감정 없어요. 다만 우리 가문의 체면이라는 게 있어서요. 유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말아요. 박윤정은 딸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유리야, 어머니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웨이터도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다른 필요한 것은 없으신가요? 박윤정은 웨이터를 향해 말했어요. 계산서 준비해 주세요. 민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식사도 다 안 끝났는데요. 박윤정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요. 김선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민재도 어머니를 따라 일어섰어요. 유리는 울먹이며 민재를 붙잡으려 했지만 박윤정이 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유리야, 집에 가자. 결국 상견례는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김선옥과 민재는 조용히 식당을 나섰고 박윤정은 차갑게 뒤를 돌아봤어요. 레스토랑 문이 닫히며 오늘의 만남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큰 풍파가 몰아칠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박윤정은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계속 김선옥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김선옥의 낡은 손목 시계부터 시작해서 수수한 옷차림까지 훑어보는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유리는 어색한 침묵을 깨뜨리려고 애썼어요. 이 레스토랑 음식 정말 맛있죠. 민재 오빠가 추천해 준 곳이에요. 민재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여기 스테이크가 특히 유명해서 어머님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하지만 박윤정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만 갔어요. 김선옥은 조용히 음식을 드시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박윤정이 갑자기 포크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반대해요.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대화하던 손님들도 고개를 돌렸어요. 유리가 깜짝 놀라며 어머니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박윤정은 냉정한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유리야, 현실을 봐야 해. 이혼한 집안의 자식과는 결혼할 수 없어.
우리 가문의 명예가 걸린 문제거든.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박윤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곤란하다고요. 제 말이 틀렸나요? 이혼녀의 자식은 우리 가문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 말이 식당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웨이터가 놀라서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주변 테이블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야? 결혼 얘기하다가 싸우나 봐. 김선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박윤정 씨,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윤정은 비웃으며 김선옥을 내려다봤어요. 적절하지 않다고요. 그럼 남편과 이혼한 게 적절했나요? 홀로 아이를 키운 게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유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해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창피해요. 박윤정이 딸을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창피한 건 우리가 아니야. 유리야, 정신 차려.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겠니? 집안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민재가 주먹을 꽉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우리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모독하지 마세요. 박윤정은 더욱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팔짱을 꼈어요. 모독이요. 전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이혼한 여자가 혼자 키운 자식이 우리 딸과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김선옥이 천천히 일어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윤정 씨,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제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민재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박윤정이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어요. 봐요. 뭘 봐요?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뭘 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듯해 보여도 결국 이혼 가정 출신이잖아요. 유리의 아버지가 부인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여보, 너무 심하잖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박윤정이 남편을 쏘아봤어요. 당신은 입 닥치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일에 감정적으로 굴면 어떡해요. 나중에 후회하는 건 우리 유리라고요. 식당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손님분들께 방해가 되고 있어서요. 혹시 조용한 룸으로 자리를 옮겨드릴까요? 박윤정이 매니저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어요. 필요 없어요. 어차피 끝날 얘기거든요. 민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 어머니를 모욕하시는 게 맞습니까? 박윤정이 가방을 움켜쥐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모욕이라고 하시네요. 전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이혼녀 집안과는 절대 인연을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유리가 시집가서 고생할 게 뻔하잖아요. 주변 테이블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웨이터들도 당황해서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박윤정이 계산서도 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은 각자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먼저 가겠어요. 유리가 어머니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정말 창피해요. 민재 오빠는 좋은 사람이라고요. 박윤정이 딸의 손을 뿌리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창피한 건 우리가 아니야, 유리야. 제대로 된 집안이 아닌데 뭘 기대하니? 김선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민재야, 우리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어. 박윤정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이혼녀가 키운 자식이 우리 딸한테 무슨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런 집안 출신과는
절대 인연 맺을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김선옥과 민재에게 쏠렸습니다. 민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김선옥이 조용히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가자. 더 이상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유리가 눈물을 흘리며 민재를 불렀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에요. 민재는 유리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해해. 박윤정이 딸을 강제로 끌어당겼어요. 유리야, 그만하고 집에 가자. 이런 데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유리의 아버지는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김선옥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김선옥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윤정 일가가 떠나고 난 후 식당 안은 여전히 술렁거렸어요. 김선옥과 민재는 조용히 남은 계산을 마치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웨이터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불쾌하셨을 텐데. 김선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음식은 맛있었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 민재가 주먹을 꽉 쥔 채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김선옥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민재야.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니.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속 깊이 상처를 받았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어. 상견례가 끝난 다음 날부터 민재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유리의 전화는 한 통도 없었어요. 대신 회사 동료들과 지인들의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민재야, 어제 상견례 어땠어? 소문 들었는데 좀 복잡하다면서. 민재는 피곤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서로 맞지 않았던 것 같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제 일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박윤정의 차가운 말투와 유리의 눈물, 그리고 어머니의 조용한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회사에 출근한 민재를 보는 직원들의 시선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대리야,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부장이 지나가다 물었지만 어색한 웃음만 지었어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직원이 귓속말했습니다. 들었어. 상견례에서 여자 쪽 어머니가 반대했다던데. 이혼 가정이라고 문제 삼았다나 뭐라나. 민재는 그런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사무실에 남아있으니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민재야, 괜찮아.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민재는 고개를 들어 과장을 봤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과장이 의자를 끌어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결혼할 때 비슷한 일 겪어봐서 아는데 집안 문제로 고생하는 거지. 민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상견례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요즘 세상에 그런 일로 결혼을 반대하다니. 참 답답한 일이야. 그때 회사로 중요한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재 대리 있나요?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민재가 전화를 받았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민재 대리, 우리가 맡기려던 아파트 설계건 말인데요. 좀 다시 생각해 보겠어요. 민재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혹시 설계안에 문제가 있었나요? 상대방이 애매하게 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회사 사정이 좀 복잡해져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민재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집에 돌아온 민재는 어머니가
조용히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김선옥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김선옥이 돌아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많이 피곤하지. 빨리 씻고 밥 먹어라. 밥상에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 때문에 마음 쓰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김선옥이 젓가락을 놓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재야, 어머니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구나.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절 얼마나 잘 키워주셨는데요. 김선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래도 미안하다. 어머니가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민재가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김선옥은 계속 자책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혼하지 않았으면, 내가 더 잘 살았으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다음 날 아침 민재가 회사에 가려고 나서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어요. 어머, 민재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고. 민재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아주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어제 우리 동네 김씨 아줌마한테 들었는데 상견례가 좀 복잡했다던데. 맞아. 민재는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주머니, 저 회사 늦어서 먼저 가볼게요. 회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뒤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김대리 보여. 결혼 준비하다가 파혼됐다던데. 여자 쪽에서 집안 문제로 반대했다나 뭐라나. 참 안 됐다. 민재는 밥맛이 떨어져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배, 괜찮으세요? 요즘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 민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냥 일이 좀 복잡해서. 괜찮아. 그날 저녁 유리에게서 처음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시간을 좀 주세요. 민재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유리야, 내 잘못이 아니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나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유리의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오빠,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꼭 어머니를 설득할게요. 하지만 민재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유리야, 서로 상처받기 전에 잠시 연락을 안 하자. 미안해. 그 후로 유리의 연락은 뚝 끊어졌습니다. 민재는 며칠 동안 회사 일에만 매달렸지만 집중이 잘 안 됐어요. 거래처에서는 계속 미적거리고 있었고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도 별로 없었습니다. 부장이 민재를 불렀어요. 민재야, 요즘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지.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이번에 부산 현장 출장 어때? 며칠 다녀오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민재는 그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여기 있으면 계속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어머니도 미안해 하시니까요. 네, 부장님. 부산 출장 가겠습니다. 김선옥은 아들이 출장을 간다고 하자 조용히 짐을 싸주었어요. 민재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 챙겨라. 민재가 어머니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없는 동안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김선옥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다. 어머니는 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두 사람 다 마음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부산으로 떠나는 KTX 안에서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게 언제쯤 끝날까?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유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고통과 좌절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진짜 반전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민재가 부산 출장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청담동 세원 메디컬 센터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김선옥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녀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손목에는 여전히 그 낡은 시계가 차여 있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병원 정문을 지나는 김선옥을 본 경비원이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선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고급 호텔 같은 분위기였어요.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중앙에 자리한 분수대가 웅장한 느낌을 줬습니다. 접수 데스크 직원들이 김선옥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김선옥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개인적인 일로 왔어요. 이사장실로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다른 사람들이 양쪽으로 비켜섰어요. 15층 이사장실에 도착한 김선옥을 비서가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없으시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김선옥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혹시 박 변호사님은 연락 가능한가요? 비서가 즉시 답했습니다. 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선옥은 커다란 창문 앞에 서서 청담동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잠시 후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급하게 부르셔서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선옥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동안 제가 이 병원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해왔죠.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셨으니까요. 남편분의 유언도 있으셨고요. 김선옥이 책상 위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김선옥과 남편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방침을 바꾸시려는 건가요? 김선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은 남편의 유언을 지키려고 했어요. 겸손하게 살아야 진정한 부자라고 남들이 알아봐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어요. 박 변호사가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김선옥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민재 결혼 문제 때문이에요. 상대방 어머니가 저희를 이혼 가정이라고 모욕했거든요. 회장님의 아드님을 모욕했다고요. 박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세상에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김선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제가 철저히 숨겨왔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아들이 그런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되거든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김선옥이 결연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세원그룹 회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개하겠어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겠습니다. 그때 비서가 노크하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삼성병원 이사장님께서 직접 전화하셨어요. 김선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그거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에요. 전화를 끊은 김선옥에게 박 변호사가 물었어요. 벌써 소문이 났나 보네요.
김선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바닥이 좁잖아요. 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금방 알려질 거예요. 김선옥은 서류에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원그룹 회장직 공개 승인서였어요. 두 번째는 각종 자선단체와 사회공헌활동 확대 계획서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회장님, 한번 공개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엄청날 거고요. 김선옥이 펜을 잠시 멈추고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 아들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동안 조용히 살았던 건 남편과의 약속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을 위해 나서야 할 때예요.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마친 김선옥이 일어났어요. 박 변호사님, 내일부터 언론 대응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민재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설명할게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가족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선옥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겠어요. 제가 먼저 나서지는 않을 거예요. 비서가 다시 들어와서 말했어요. 회장님, 오늘 오후에 MBB 경제부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김선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다음 주로 미뤄주세요. 아직 준비할 게 많아요. 그리고 민재가 부산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박 변호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아드님한테 미리 연락하지 않으셔도 될까요? 김선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민재는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황할 거예요. 김선옥이 창문 밖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전 그동안 이런 날이 올까봐 두려워했어요. 민재가 제 재산 때문에 오해받을까봐, 진짜 사랑을 찾지 못할까봐 걱정했거든요. 박 변호사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번 일로 마음이 바뀌셨군요. 그렇습니다. 제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동안 숨어 있었던 건 겸손함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임원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준비 다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김선옥이 마지막으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미안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네요. 하지만 우리 아들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이해해 주실 거죠?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왔다고 말이에요. 민재가 부산 출장에서 돌아온 지 이틀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유리의 아버지였어요. 민재 씨, 죄송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과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님,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유리 아버지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김선옥은 아들과 상의했습니다. 민재야, 어떻게 할까? 또 만나서 상처받을 필요는 없는데. 민재도 고민이 많았어요. 어머니, 유리 아버지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시는데 한 번 정도는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선옥이 깊게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만나보자.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주도하겠어. 민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무슨 뜻이세요? 김선옥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숨어 있을 이유가 없거든. 약속 장소는 역시 그 압구정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유리 가족이 먼저 와 있었어요. 박윤정은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유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빠가 올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야 하는데. 유리 아버지가 딸을 달랬습니다. 유리야, 이번에는 어머니도 많이 생각해 보셨어. 괜찮을 거야. 박윤정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벌써 약속 시간인데 안 오는 거 아니야. 역시 예의가 없어. 유리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해요. 박윤정이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알았어. 어차피 사과하러 온 거니까 적당히 받아주겠어.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모습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맨 앞에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김선옥이 차분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재는 어머니 뒤를 따라오며 당황스러워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갑자기? 김선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야, 조용히 해.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점장이 급하게 달려와서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김 회장님, 오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특별실을 준비해 드렸을 텐데요. 박윤정이 그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회장님이라고. 뭔 소리야? 유리도 입을 벌리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선옥이 점장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만남이라서요. 평소처럼 해주세요. 점장이 정중히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점장이 물러가자 박윤정은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선옥이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앉으세요. 박윤정의 손이 떨려서 들고 있던 물컵을 테이블에 떨어뜨렸어요.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웨이터가 급하게 달려와서 치우기 시작했어요. 박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에요? 회장이라니 무슨 회장이요? 김선옥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세원 메디컬 그룹 회장 김선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유리가 명함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원 메디컬 그룹이요. 청담동에 있는 그 유명한 병원 그룹요. 김선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요. 박윤정이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저번에 이혼녀 집안이라고. 김선옥이 조용히 말했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혼녀의 자식은 당신 가문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민재도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김선옥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민재야. 아버지 유언 때문에 숨기고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겠더라. 유리 아버지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저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윤정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 아니에요. 김선옥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속인 게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제 아들을 모욕하셨잖아요. 박윤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김선옥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집안 배경을 알았다면 태도가 바뀌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정말 평범한 이혼녀였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박윤정은 할 말이 없었어요. 주변 테이블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세원그룹 회장님 아니야. 뭔가 복잡한 일이 있나 봐. 유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더 잘 말렸어야 했는데. 김선옥이 유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리양,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박윤정이 머리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김선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이미 받았어요. 10분 만에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박윤정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김선옥은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이제 진짜 반전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김선옥의 정체가 밝혀진 다음 날부터 상황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윤정이 운영하는 웨딩홀 엘레강스에 첫 번째 전화가 걸려온 건 오전 9시였어요. 사장님, 저희 병원에서 직원 결혼식 예약했던 건 말인데요. 좀 취소하려고 합니다. 박윤정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갑자기 왜요? 준비가 다 끝나가는데. 상대방이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바뀌어서요. 위약금은 규정대로 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윤정은 불안해했어요. 설마 어제 일 때문은 아니겠지. 하지만 곧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예약 취소하려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세원 메디컬 그룹과 관련된 업체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윤정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취소 연락이 아니라 지인들의 전화였습니다. 윤정아, 너 큰일 났구나. 세원그룹 회장 아들한테 그런 짓을 했다면서. 박윤정이 변명하려 했어요. 언니, 그게 아니야. 내가 정말 몰랐어서 그런 거야. 상대방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그럼 알았으면 달랐을 거라는 얘기네. 참 실망이야. 전화가 끊어진 후 박윤정은 주저앉았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웨딩홀의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이 찾아왔어요. 박 사장, 저희 투자금 회수하려고 합니다. 박윤정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요? 계약서에도 장기 투자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투자자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계약서 8조 보세요. 사업주의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회수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박윤정이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말문이 막혔어요. 그 시각 민재는 회사에서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장이 직접 찾아와서 말했어요. 민재야, 어제 뉴스 봤어. 어머니가 세원그룹 회장이시라면서.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민재가 당황해서 답했습니다.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부장님, 하지만 이런 걸로 특별 대우받고 싶지 않습니다. 부장이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에 이런 귀한 인재가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들이 민재를 둘러쌌어요. 민재야, 진짜 대박이다. 세원그룹이면 우리나라 5대 의료그룹 중 하나잖아. 어머니가 회장이면 너는 완전 금수저네. 민재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과장이 다가와서 귓속말했습니다. 민재야, 앞으로 큰 프로젝트 들어오면 내가 팀장 해봐. 기회가 많을 거야. 한편 유리는 집에서 어머니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재 오빠한테 정말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박윤정이 소파에 힘없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유리야, 어머니도 모르겠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절대 그런 말 안 했을 텐데. 유리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돈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나쁘다는 식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때 유리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여보, 나도 회사에서 소문 들었어. 벌써 다 퍼졌더라. 박윤정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당신도 나를 원망하는 거야. 유리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원망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실망스러워.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박윤정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나도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을 어떻게 해. 저녁 뉴스에서는 세원그룹에 대한 특집 방송이 나왔습니다. 세원그룹 김선옥 회장이 오랫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검소하게 살아왔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아들 민재 씨가 평범한 건축회사를 운영하며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어요. 김 회장은 남편의 유언에 따라 겸손한 삶을 살아왔지만 최근 개인적인 이유로 신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방송을 본 박윤정은 더욱 절망했어요. 개인적인 이유라는 게 분명 우리 일 때문이겠지. 유리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려야 해요. 박윤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유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음 날 오전, 박윤정은 결국 세원 메디컬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로비에서 접수를 하려는데 직원이 말했어요. 회장님을 만나려면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박윤정이 간절히 말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직원이 곤란해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박윤정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하세요. 잠시 후 비서가 내려와서 박윤정을 15층으로 안내했어요. 이사장실 앞에서 박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김선옥이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박윤정이 들어가서 김선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김선옥이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필요는 없어요. 박윤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김선옥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죠. 제 신분을 알았다면 달랐을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박윤정은 할 말이 없어서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선옥이 박윤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박윤정 씨, 일단 앉으세요. 이렇게 무릎 꿇고 있으면 대화하기 어려워요. 박윤정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선옥은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우선 제 사무실로 올라가죠.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너무 개방적인 공간이에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박윤정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김선옥은 차분하게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5층 VIP 회의실에 도착하자 김선옥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박윤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사과드리러 온 거니까. 김선옥이 반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실 것은 있어야죠. 물이라도 드세요. 비서에게 물 2잔을 주문한 후
김선옥이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어요. 박윤정 씨, 어제 많이 놀라셨죠? 제가 갑자기 정체를 밝혀서요. 박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김선옥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제 신분을 알았다면 태도가 달랐을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제가 정말 평범한 이혼녀였다면 그런 모욕을 받아도 괜찮다는 건가요? 박윤정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선옥의 말이 전곡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김선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윤정 씨,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제 아들이 다시는 이런 상처를 받지 않길 바랍니다. 박윤정이 고개를 들어 김선옥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돈과 지위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제가 잘못이에요. 김선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이미 받았어요. 제 아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아세요? 박윤정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민재 씨는 정말 좋은 분인데 제가 편견 때문에 그런 말을 했어요. 김선옥이 서랍에서 낡은 손목 시계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이걸 보세요. 박윤정이 고개를 들어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제 남편의 유품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겸손하게 살아야 진정한 부자라고, 남들이 알아봐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조용히 살아왔어요. 박윤정이 시계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당신은 제 아들을 이혼녀의 자식이라고 모욕했습니다. 김선옥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제가 이혼한 게 잘못인가요? 혼자서 아들을 키운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박윤정이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존경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김선옥이 시계를 다시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 시계를 볼 때마다 남편의 말이 떠올라요.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때로는 당당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걸요. 박윤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어요. 돈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고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고 정말 부끄러워요. 김선옥이 따뜻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깨달으셨다니 다행이에요. 하지만 이미 상처는 받았어요. 제 아들뿐만 아니라 유리양도 마음 아파했을 거예요. 박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유리도 많이 상처받았어요. 저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을 잃을 뻔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선옥이 물었습니다. 박윤정이 깊게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어요. 사람을 돈이나 지위로 판단하지 않겠어요. 김선옥이 시계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말했어요. 말씀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박윤정이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 변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이제 알겠어요. 김선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일어나세요. 박윤정이 일어서자 김선옥이 계속했어요.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박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김선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박윤정 씨,
사람의 진짜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에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박윤정이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네, 절대 잊지 않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진솔한 대화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차례였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온 서울. 민재는 회사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세원 건축이라는 새 간판이 걸린 사무실은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직원이 들어와서 말했어요. 대표님, 오늘 오후에 복지센터 설계 현장 답사 일정 있으시죠?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준비 다 됐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니까 신경 써서 해봅시다. 어머니 김선옥의 뜻을 이어받아 민재는 회사를 사회공헌 전문 건축사무소로 바꿨어요. 복지센터, 노인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을 주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의외로 많은 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왔어요. 특히 세원그룹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이 일이 정말 보람차다고 느꼈어요. 돈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이 달랐거든요. 그날 오후 현장 답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리였어요. 오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민재가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유리야 안녕. 잘 지내고 있어. 유리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오빠,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민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그래, 만나자. 어디로 갈까? 압구정 공원의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유리는 예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어요. 오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신문에서 봤는데 의미 있는 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민재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고맙다. 나름대로 보람 있게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유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지금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늦었지만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정말이야. 대단한데. 민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유리가 웃으며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도 그렇고 정말 소중한 게 뭔지도 알게 됐고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니 다행이야. 유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저 정말 미안했어요. 어머니를 제대로 말리지 못해서요. 그때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민재가 손을 내저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오히려 그 일 덕분에 우리 모두 성장한 것 같아. 유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주셔서. 민재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좋은 친구로 지내자. 서로 응원하면서 말이야. 유리가 밝게 웃으며 답했어요. 네, 좋은 친구로 지내요. 오빠가 하시는 일 저도 응원할게요. 그 시각 MBB 스튜디오에서는 김선옥이 인터뷰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질문했어요. 회장님께서는 그동안 신분을 숨기고 조용히 사셨는데 이번에 공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선옥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품격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김선옥의 이 말은 방송이 나간 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자들은 댓글로 감동을 표했어요. 정말 멋진 분이세요. 저도 김 회장님처럼 살고 싶어요.
겉모습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나운서가 추가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김선옥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더 많은 사회 공헌 사업을 하려고 해요. 진정한 가치는 나누는 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편 충청남도의 한 복지센터에서는 박윤정이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나르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박윤정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손을 꼭 잡으며 답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정성껏 돌봐주시니 마음이 따뜻해져요. 박윤정의 얼굴에는 예전의 오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진심 어린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복지센터 원장이 박윤정에게 말했어요. 박 선생님, 정말 열심히 해주시네요. 처음엔 어색해 하시더니 이제는 완전히 적응하신 것 같아요. 박윤정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아요.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닫고 있어요. 정말 소중한 걸 놓치고 살았더라고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시니까 어르신들도 박 선생님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김선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오래된 손목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재가 들어와서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김선옥이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좋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거든. 민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어떤 말씀 하셨는데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있다고 했어. 김선옥이 시계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힘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김선옥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어머니가 자랑스럽다. 김선옥은 시계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했죠. 민재도 좋은 사람으로 크고 그 일로 상처받은 사람들도 모두 변화하고 있어요. 용서도 결국 가장 큰 재산이었네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갈등과 오해가 사라진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